아는 한국 분 하나는 이제 강남 아줌마인데 자기는 그게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스타일이 안 맞는데. 그래서 돈도 많고 강남에 아파트도 다 있고 하시는데 그냥 과감히 미국에 이민 오시더만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행복하다고 그냥 좋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 사람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한국에 살면서 남들을 안 따라가고 그냥 소신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정착을 수업도 받아보고 뭐 미국에서 의대병원에서 교수를 조금 했는데 도저히 생각해봐도 이건 내 갈 길이 아니다. 나는 미국보다 한국이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레지던트 도중에 또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의 노출이 안 됩니다. 저는 알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레지던트 하다가 사표내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못한다고 쫓겨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영어 같은 게 문제가 될 때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어쨌든 미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 뭔가 좀 그래도 경력이 한 줄 더 적을 수 있고 말이죠. 예. 한국 사람들 또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예. 그래서 경력에 도움될 수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국에 살더라도 미국에 쓴 경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은 또 좋은 점이 또 미국에서 수련을 받으면 한국에서 수련 받지 않아도 한국 전문의를 갖다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죠. 뭐 과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는 몇몇 과는 그렇습니다. 가정학과나 재활학과는 그런데 미국에서 수련을 받고 한국에 오면 한국 전문의 시험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한국 수련을 다시 보지 않아도 돼요.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죠. 한국에 수련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에 수련을 안 받아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수련 받았던 기간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을 수 있다. 만약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유턴할 결심하더라도. 근데 미국이 그런 게 좋은 점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단 다른 문화와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 그건 다 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 뭐하러 하냐. 근데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미국에 30년을 살았는데 이제 한국으로 갈 거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에 오면 그렇게 그냥 내 고향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하고 기차 적응도 금방 되고, 근데 미국만 가면 그냥 마음이 좀 불안하고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런 느낌이 나고 그렇게 좀 뭐랄까 그런 주눅들고 말이죠.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느낌이 있었죠. 예. 저는 나는 의사고 대부분의 미국 사람보다 내가 공부도 더 한 사람이고 지적으로도 내가 좀 나은 사람이고 이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주눅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문화를 또 배워야 되니까 이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를 보면 여러분 영화 속에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같은 레지던트 하는 친구 여자 레지던트가 있었죠. 근데 걔하고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농담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다가 팔 털도 되게 많이 나네. 이렇게 사람들 털 많이 났잖아. 했더니 막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막 꼬집고 막 그래서 이제 난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난 농담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신체에 대해서 농담을 하는 거 굉장히 민감한 거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준 여자 레지던트 친구가 사실 성격이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거 몰랐네. 이거 영어를 못하니까 거의 말을 안 하거든요. 영어를 못하니까 되게 과묵한데 어쩌다 한마디 농담했더니 그게 또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두려움을 줬다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더 두렵더라고요. 말을 못하겠어. 그 다음에 또 한 친구한테는 내가 레지던트인데 이제 우리 1년차 위였는데 또 배도 막 많이 나오고 한국 가면 너 부자다 막 이제 배사장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비만이 되지만. 그랬더니 그 얘기도 또 나중에 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게 얘기가 들었는데 또 미친 자식이다. 어떻게 그런 농담을 다 하고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우울증에 빠졌었죠. 제가 말을 못하니까. 하여튼 그런 사정 이제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언어가 익숙지 못해오는 둘이 많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사실 제 얘기기도 하죠. 여러분 이제 내과에서 당직을 쓸 때 미국은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예를 들면 중환자실 당직이다. 그럼 중환자실에서 딱 눈 뜨고 이렇게 환자 보면서 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직실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먹기도 하고 눈 좋으면 가서 또 잠도 한숨 자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그래요. 낮에는 정말 바쁘지만 밤에는 좀 쉴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낮에 밤에 이제 피곤한데 이제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너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환자가 어쩌고저쩌고 말을 쭉 하고 지나가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영어를 이제 못 알아들으면 이거 편리한 말 있죠? Pardon me, 뭐 excuse me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했는데 똑같아. 쭉 지나가 버려. 그래서 아이씨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도 몇 번이나 물어보겠어요. 사람이 또 그 미국 애들도 짜증나거든요. 하도 막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못 알아듣는 이제 학생이 되니까 나도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알아듣는 척 해야겠다. 그럼 알아듣는 척 하면 환자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병동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 놈들 같으면 그냥 잠자리에서 비몽사 먹으러 그러면 포타시움 뭐 40mg을 주고 그냥 어떻게 잘 observation 해 이렇게 하고 끝날 일도 직접 일어나가지고 옷 입고 삐삐 챙겨가지고 또 병동 중환자실 가가지고 환자 뜬 거 보고 뭐 때문에 전화했나 이렇게 파악도 하고 그럼 되게 이제 사람이 심장이 그렇잖아요. 그냥 전화로 이미 말했어도 그 너스가 이제 지나가라고 했다 닥터 왔네? 하면서 이제 내가 무슨 얘기 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또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했을 때는 죽어도 안 들리는 말이 또 이렇게 들으면 들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발이 피곤해요. 이게 히어링이 안 좋으니까 발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런 일들이 근데 밤에는 이제 그렇고 낮에도 마찬가지. 낮에도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뭐 병동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쪽 병동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가 어쩌고 하고 딱 끊어. 그러면 뭐 어쩌라고 지금 나보고 뭘 원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건 환자 이름만 기억해요. 환자 이름만. 왜냐면 직접 거기 뛰어가가지고 해결을 하더라도 누구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얘기한 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너스가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일할 때 쫙 말을 해줘도 그냥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도 환자 이름이 들리나 잘 들고 있다가 환자 이름이 딱 들리면 마지막에 이제 되물어요. 그래서 환자 아무 계시?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가가지고 잔뜩 떠들어 봐야죠. 그러니까 발이 고생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쪽 병동 전화하면 또 이쪽 병동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화로 해결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어쨌든 그런 불이 근데 이제 나중에 익숙해져요. 결국은. 근데 그런 과정이 한국 사람들은 다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잘하고 막 이런 분들은 그래? 뭐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좋아요. 그럼 좋은데 저처럼 이제 토종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저는 뭐 외국 연수를 다녀와 봤나 뭐 인터뷰 말고는 미국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바이벌 하려면 발이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발이 고생을 하기를 거부하면 못 들었는데 그냥 아이씨 뭐 별거 아니겠지. 괜찮을 거야 하고 이제 전화 끊고 그냥 두면 다음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들보다 2배, 3배 부지런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미국 애들도 한국 사람 못지않게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애들은 다 알아들으니까 환자 시점 안 보고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미국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직접 가서 환자 보고 디시전 메이킹 하는 게 전화로 그냥 너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년, 2년 하면요. 그냥 전화로 해결했으면 죽었으면 환자 내가 직접 본 그 덕분에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엑셀런트 하다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한국 사람 영어 못해서 처음에는 약간 발시 당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발로 뛰니까 그건 이제 전화로 하는 거 극복이 다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레지던트를 인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순탄하죠. 이제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말 막 하다가 딱지치고 딱 들으니까 왜냐면 이제 무슨 또 이렇게 중요한 얘기 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어쨌든 그 외국인으로서 차별을 가능성이라고 했잖아요.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의사니까 병원 내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겠어요. 그 하버드 MGH 존스 홉킨스 가가지고 거기서 피부과를 하고 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또 똑똑한 애들이니까 외국인이라고 차별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이제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래서 그냥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병원 세팅에서 외국인이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과를 한다고 생각할 때 이제